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뒤에 그림이 좀 넓게 보이죠? 오늘 좀 그림을 좀 내려서 여러분이 그림 전체를 감상하실 수 있게, 이렇게 화면에 다 들어올 수 있게 좀 내려봤습니다. 반응이 어떠신지 궁금한데 댓글도 좀 달아주세요. 예, 오늘 공부는 이제 서장인데, 4월 8일 서장 공부 모임이고요. 오늘이 138번째 시간이네요. 421쪽입니다. 52 서현모 치산에 대한 답서할 차례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그 공부 모임 할 때마다 매번 사실 똑같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수밖에 없고, 뭐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그 모든 그 일이 이 마음의 일인 것이고, 불법이라는 것도 뭐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있는 그들의 실상을 이제 가르쳐 보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들의 실상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진실에 어두워서 고통을 받고, 사실 그 고통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닌데, 그 미혹해서, 경계에 미혹해서 마음에서 일어난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현상에 어두워서 그게 실제한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 무상한 거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고, 무상한 거에 대한 집착 자체가 바로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우리가 살고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깨닫는 게 이제 그 지금 우리의 공부인 것이고, 그게 이제 불법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법은 뭐냐? 불법은 바로 마음법이다 이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난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의식이다. 그래서 한 생각에 모든 것이 드러나고, 그 모든 것은 바로 한 생각, 마음에서 일어난 한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이 우주라는 게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명료하게, 확실하게 이제 자각하는 것이 이제 마음 공부고,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고질적으로 걸리는 그런 장애들, 뭐 감정의 문제나 아니면은 주객관 의식의 문제나 이런 것이 자꾸 이렇게 공부를 해도 그런 거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말을 하는 부분은 뭐냐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는 말을 하지 않아도 잘 넘어가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장 힘든 게, 우리가 공부 과정 중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음을 문득, 물들지 않는 마음을 문득 깨닫는 거. 이게 왜 어렵냐면, 우리가 그 거꾸로 뒤집어져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전도몽상이라고 그러는데, 꿈 같은 무상한 것을 진실하다고 생각해서 마치 꿈 속을 진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집착하기 때문에 그 생각 이전, 분별 이전, 꿈의 뭐 어떤 본성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이제 명료하게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특히나 또 마음 공부를 하는데도 이게 잘 진전이 없고 늘 제자리 걸음인 이유는 뭐냐면, 꿈에서 깨는 공부를 꿈꾸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서 깨야 되는데 꿈속에서 깨어나는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가 그러고 있는 줄을 모르죠. 그런 걸 알면은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꿈에서 깨어나는 공부인데 꿈속에서 깨어나는 꿈을 꾸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수인 것이고 착각인 것인데, 일체는 더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모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눈앞에 있는 사물들, 그다음에 자기라는 존재, 꽃,
컵, 뭐 탁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관계의 문제라든가 뭐 감정적인 딜레마라든가 더 그걸 또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뭐 가족의 문제, 뭐 배우자의 문제, 뭐 직장에서의 동료들의 문제, 상사의 문제,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를 지배 어떻게 그 정치하는 사람들의 문제, 아니면 사회 지도층의 문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게 낱낱이 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어떤 존재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거를 조금 더 좀 분석적으로 본다 해야 되나요?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모든 존재, 우리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호련히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과 여러 가지 감각의식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존재가 감각이냐, 아니면 그 존재가 생각이냐, 그 존재가 감정이냐, 이렇게 분리시켜서 그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어떤 것이라면 그거는 감정과 생각과 감각적인 요소가 이렇게 서로 의존관계, 어우러져 가지고 꽃이 되고 사람이 되고 뭐 생물이 되고 무생물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유라든가 감정은 뭐 사유다 감정이다 얘기할 수 있지만, 흔히 우리가 눈에 드러나는 이 세계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 뭐 그 딱 이것은 뭐 생각이다, 감정이다, 아니면 감각이다 딱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드러나는 것들은 다 이 요소가 다 어우러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인연 지어진 그 인연을 만들고 있는 생각이거나 감정이거나 아니면 어떤 감각적인 그것을 벗어나지 않다. 그게 뭐 무슨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됐든 뭐 위정자가 됐든 아니면 평범한 소시민이 됐든 간에 그 모든 것은 생각과 어떤 이미지와 느낌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 감각적인 요소 이런 거 꽃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 촉감이 느껴지고 어떤 시각적인 요소가 느껴지고 그렇죠? 후각적인 요소가 느껴지고 여기에다가 이름이 붙고 여기에 대한 어떤 아름답다라는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꽃 화병인 것이고 컵인 것이고 나인 것이고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거든요.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면 그냥 범부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정밀하게 그거를 이제 선사들은 뭐 참고한다. 보통은 뭐 그 인도나 이런 영성가들은 인도 문화 속의 영성가들은 뭐 탐구의 길, 뭐 헌신의 길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사선 선에선 참고하라 하거든요. 참고라는 거는 이거예요. 제가 이해하는 참고는 뭐냐면 우리는 탐구한다 그러면 자기를 배제하고 그 대상을 연구하거든요. 탐구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꽃에 대해서 탐구한다 그러면 탐구자는 배제시켜 놓고 꽃만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보통 흔히 쓰는 탐구인데 참구는 뭐냐면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나 자신도 탐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탐구자도 탐구의 대상이. 그러니까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은 참구예요. 참여해야 되거든요. 탐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우리는 배제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실상에 통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 근본을 깨닫는 공부를 자기를 배제하고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참구라고 할 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탐구와의 차이점이 뭐냐? 참여한다는 거예요. 참여. 그럼 참여하게 되면 자기도 자기 스스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참구는요. 대상에 대한 탐구가 아니라 자기에 대한 탐구가 바로 참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뚜렷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일들이 뭔가. 우리가 처음에는 흔히 보통 사람들은 그냥 닥치고 꽂히고 사람이고 컵이거든요. 근데 그 닥치고 이럴 때는 그냥 다 있는 거예요. 꽂히고 컵이고 사람인데 가만히 스스로한테서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이게 닥치고 꽃이 되기 이전에 꽃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고 있고 이런 꽃이라는 어떤
그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상을 결부시키고 있고 이거에 대한 기억을 결부시키고 있다라는 걸 보게 돼. 참고를 하면 스스로를 자기한테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꽃은 꽃이 아니라 이름이 꽃이고 무늬가 꽃이고 느낌이 꽃이고 이렇게 감각적인 것이 꽃이구나라는 거를 보게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다 무상한 거구나. 이것도 궁극이 아니죠, 사실은. 이것도 아직 도중에 있는 일이거든요, 공부. 그럼 좋단 말이에요. 생각은 어디의 일이며, 그런 감각적인 거는 어디의 일이며, 어떤 느낌이나 어떤 감정이나 이미지는 어디의 일이냐라는 거를 더 들여다 봐야 되는데, 이때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한 곱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다 이해는 돼요. 이해되죠, 지금. 지금 모든 것이 사람이고 꽃이고 컵이다라고 그동안엔 그렇게 생각해 왔잖아요. 사실 저 자신도 그랬거든요. 이 공부를 하기 전에. 근데 그렇게 여겨서 살아왔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건 나고 이건 꽃이고 이거는 컵이야 라고 딱 이름으로 딱 규정시키는 거에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항구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름을 딱 붙이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뭐냐면 자기가 늘 변함없다, 꽃이 변함없다, 컵이 변함없다라는 이름을 붙이면 항구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못 알아차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의식으로 분별하면 그게 딱 고정돼 있는 것인데 그 고정돼 있다라는 우리의 의식과 현실이 이제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 몸이 나라고 이렇게 고정시켜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자꾸 늙어 병들어서 자꾸 아프는 거야. 그럼 내가 생각했던 나와 현실이 안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귀한 컵을 내가 나의 컵, 아주 소중한 컵이라고 여겨서 딱 봤는데 어느 순간 이빨이 나가고 이 귀한 것이 깨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데서 우리는 속상하죠. 그러니까 흔한 얘기로 번뇌라고 하지 맙시다. 그냥 속상해. 속상한 거야. 속이 상한 거야. 마음이 상한 거야. 내 귀한 이게 한 100만 원짜리 도자기가 100만 원짜리는 없겠죠. 더 비싸겠죠. 한 500만 원짜리다 하자. 근데 어느 날 문득 이게 깨지는 거예요. 속상해. 어떤 사람 화가 나요. 그런 것처럼 이게 번뇌거든요. 우리가 흔히 불교에서 말하는 번뇌는 속상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함뿐만 아니라 불만족뿐만 아니라 찝찝함, 그다음에 신경 쓰여, 거슬려, 조금 불안해, 초조해, 이게 다 번뇌예요. 두카라는 의미가 번뇌인데 그거는 그냥 생사의 괴로움, 그 굵직한 괴로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들어.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나 마음에 안 들어. 그 다음에 너무 이게 찝찝한데? 뭔가 뒷꼭지에 뭐가 걸린 것 같아. 이것도 이제 번뇌고, 심지어는 뭣도 번뇌야. 너무 좋아. 이것도 번뇌예요. 왜냐하면 너무 좋고 싶은데 항상 좋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사실 번뇌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집착이 사실은 번뇌인 거거든요. 이게 어떤 이거 대상화인 것이고, 집착은 흔한 말로 대상화예요. 대상화. 집착이 뭔지 아세요? 대상화. 이거 잘 모르죠. 집착이 뭔지, 동일시가 뭔지, 대상화가 뭔지 그것도 저도 사실 몰랐거든요. 도대체 동양에서는 집착이라고, 서양에서는 동일시라고, 대상화라 하고. 근데 그 말이 뭐냐면 그 말을 쓰는 거를 보면은 집착은 우리가 집착할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대상이 없으면 집착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착 이전에 벌써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그러니까 대상은 또 분별이라, 또 이게 우리 여기서 동양에서 얘기할 때는, 우리 동양이 아니지 불교 선에 얘기할 때 분별이 바로 이렇게 대상이거든요. 대상이라는 거는 분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나와 분리되어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고, 그게 바로 분별이거든. 구별된다. 나뉘어서 구별된다. 이거 분별이라는 게. 그러니까 분별, 대상. 근데 분별이 돼야지 집착이 돼요. 우리가 이걸 집착하려면 이게 꽃인 줄 알고 집착하지, 대상이 안 되는 건 집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집착한다 그러면 벌써 대상화는 벌써 기본으로 이루어졌고 그거를 애착하고 아니면 싫어하고 이 마음이 같이 대상화에 그 집착심이 같이 들어간 거고 대상화도 마찬가지. 동일시 따로 있다라고 여기는 게 대상하고 동일시라는 거는 뭐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 꽃을 꽃이라고 딱 점 찍어 버리는 거.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원래 그게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여기서 일어난 상이기 때문에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것이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대상이 아닌데 우리는 그 모양을 기준으로 그냥 대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꽃이 원래는 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양으로 봤을 때는 무상한데 이게 본성은 무상하지가 않은 거거든요. 나도 마찬가지고 컵도 마찬가지고. 근데 본성으로 봤을 땐 절대 무상하지 않는데 우리가 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방편으로 얘기하는 거는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양은 무상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꽃이 무상하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꽃의 본성은 이 마음이거든요. 본래는 분리되어 있지 않은 이 마음, 컵과 나와 꽃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바탕에 찍힌 영상과 같은 건데 어떻게 우리 영화관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TV나 아니면 지금 저희 영상을 보고 계시잖아요. 여기에서 저랑 이 그림을 떼어놔 보세요. 떼어놓을 수 있느냐. 이 배경이잖아요. 그림의 배경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사실 이것도 뭐 이 캔버스 위에 그려진 그런 모양인데, 그렇죠? 근데 그 영화 화면 지금 뭐 이렇게 노트북이나 아니면 휴대폰이나 탭의 화면에서 거기에 등장하는 저를 떼어놔 보세요. 못 된다고 이게 분리시키지 않다. 그러니까 나의 본성은 말하자면은 이 화면 여기에요. 이거 노트북의 화면일 수도 있고 탭의 화면일 수도 있고 휴대폰의 화면일 수도 있는데 이걸 못 된다고. 근데 우리는 이걸 따로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모양은 이렇게 변해요. 계속 움직여요. 근데 나의 이 본성은 이 본성은 안 변하죠. 그러니까 내가 변한다고 할 수 없어. 근데 우리가 이 모양을 나라고 여길 때는 우리가 무상하게 변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원래는 나도 안 변하고 꽃도 안 변하고 컵도 안 변하는 거야.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그래서 이걸 묘용이라 하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몰라. 근데 눈 떠보니까 그냥 이게 이게 양 측면이 있는 거야. 이 세계가. 왜냐하면 무상한 측면과 절대적인 측면. 그러니까 상대적인 측면과 절대적인 측면. 아니, 단일한 측면과 다양한 측면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하나로서 이 세계가 굴러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는 게 우리의 깨달음. 그게 불이법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분리가 될 수 없어, 본질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분리시켜서 이게 꽃이고 나와 다른 꽃이고 나와 컵과 다른 것이고 이거는 너무 예쁘고 컵은 안 예뻐. 뭐 이런 식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범부 중생 보통 사람들의 그 실수다 이거예요. 착각인 것이고. 그게 안 되는 일을 자꾸 하니까 자꾸 번뇌가 생기죠. 불가능한 일을. 그리고 이 모양 있는 거는요. 이게 잡히지가 않아요. 조금 전에 컵이 여기 있을 때와 마시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제가 갖고 와가지고 마시는 사이에 이 컵은 없어요. 여기에 있던 컵은 없어요. 그래 이래 마시고 놓았죠. 여기 있던 컵은 없어요. 그 사이에 이건 변했어요. 저도 변했고 컵도 변했고 우리 감각이 못 따라갈 뿐이죠. 그 정교함을. 만약에 진짜 엄청난 그런 광학 렌즈나 이런 걸로 보면 벌써 이게 뭔가 조각조각이 떨어지고 있을 거예요. 이게 형태가 부서지고 있을 거예요. 저도 막 미세하게 주름이 막 생기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가 막 막히고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어느 게 컵이고 어느 게 차를 마시는 사람이에요. 정해져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양은 사실은 그래서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번도. 물론 본성이, 그러니까 그게 바로 본성이 공하다는 얘기인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있는데 이 꽃이 뭐야가 아니라 있는데 없어. 사실 이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모양으로는 드러난 데 없어. 근데 모양으로 드러난 이 꽃이 원래는 이런 거야 라고 고정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고정되어 있다라는 건 방편의 말이고 사실은 이거는 희한해. 요렇게 보면 모양으로 보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있는 것 같고 요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네 없네 이거예요. 사실 실상은. 이것을 비추고 있는 거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비추고 있는 스크린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본래 스크린이 뭐냐면 이거의 공성이 바로 스크린인 거예요. 근데 희한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공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음이잖아요. 근데 이 공은 죽은 공은 아니야. 왜냐하면 꽃이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는 이 활동성은 뭐죠? 이게 작용성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딱 고정된 뭔가 텅 빈 없음의 그런 상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공이에요, 사실은. 없다는 것도 공이에요. 우리가 없다라는, 공하다라는 그 말도 이름 붙인 거잖아요. 없는 상태에 대한 이름 붙임도 사실은 생각이고 순간적으로 우리가 없는 어떤 나름대로의 이미지에 대해 부여한 이름이거든요. 공이라는 것도. 그것도 분별이에요. 어떤 느낌적인 느낌에 대한 이름 붙임. 그것도 사실은 생각과 느낌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우리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게 없어. 마음이다 하는 것도 사실 방편의 말이에요. 마음도 공하다. 마음이라고 이름 붙이면 벌써 어긋난 거예요. 그럼 마음에 해당되는 뭐가 있나? 아니에요. 마음. 이것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게 진짜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뭐냐? 마음 해도 일이 없고 꽃 해도 일이 없고 컵 해도 일이 없고 나 해도 일이 없고 하늘 해도 일이 없고 땅 해도 일이 없고 우리가 그 청원 유신 선사의 그 아주 우리가 공부의 어떤 내적인 여정을 딱 3단계로 얘기했잖아요. 내가 공부 처음 시작할 때 그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라. 청원 유신 선사가 송나라 때 사람이거든.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 근데 공부를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이후로 그게 단 줄 알았더니 한 30년쯤 지나 보니까 역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앞에 똑같은 말인데 시작과 끝이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시작할 때 그 말은 어떻고 마지막에 30년 공부 시작할 때의 그 말과 30년 지난 뒤에 그 말은 어떤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는 산이 따로 있고 물이 따로 있다고 여기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산해도 상관없고 물해도 상관없고 산해도 그냥 뭐 일이 없고 물해도 일이 없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이제 공부 과정 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 어떻게 보면 통과 의례처럼 지나가는 과정이 뭐냐면 완전히 그 경계가 아닌 이 마음이라는 어떤 상이 이상하게 생겨요. 문득 경계를 완전히 떠나는 어떤 뭔가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경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산은 산이 아니가 이거고 물은 물이 아니라 이거야. 근데 이 공부를 다 아마 이런 여정 속에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 자리에 대한 어떤 또 특별한 다른 두 번째의 체험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미세하게 내가 이름을 붙이고 있었다라는 그런 게 이걸 미세하게 상으로 잡고 있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상해. 뭔가가 살짝 뭔가가 분별이 남아 있었어 여기에. 근데 진짜 여기에 분별이 뚝 떨어져 버리면 마치 이거를 따로 두고 있던 마음이 딱 사라져 버리는 듯한 전환이 오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마치 그 우리가 강을 건너는 건널 때 배를 이용하는 것처럼 그 마치 배처럼 이게 의지하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것조차도 탁 이게 미세한 망상이었구나라는 게 탁 자각이 돼요. 이상해. 사람들이 다 그런 여정을 이렇게 거쳐요. 이상해요.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그거 제가 보기엔 어떤 일종의 착시 현상이라고 보이거든요. 왜 착시 현상이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거 있어요. 만약에 문득 그림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캔버스에 그리는데 어느 순간 이제 뭐 있잖아요. 알코올 같은 거, 신나 같은 걸로 싹 지우니까 캔버스가 드러나는 것 같아. 그림이 이거 뭐죠? 유화가 싹 닦여나간 허여고 텅 빈 자리가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뭐냐면 이게 부분으로 보여요. 이거에 가려서, 주위 거에 가려서. 남아있는 분별이 있으면 이 남아있는 분별이 이것이 전체성을 자각하는데 방해가 돼. 그럼 어떻게 보이냐면 마치 이것이 부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마음이고 이건 경계야. 이런 식의 느낌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연하게 밝아지면 사실은 마음이라 할 것도 없는데 확연하게 밝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게 따로 있는 듯한 느낌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 경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바탕이 사라지는 건 아닌데 이것 때문에 착시 현상처럼 이 마음자리가 따로 있는 듯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체험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문득 이건 알겠는데 그래도 꽃이 따로 있는 것 같고 몸뚱이가 따로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드러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몸뚱이가 따로 있음으로써 우리가 이것이 부분처럼 보이는 전체 이게 가려져 가지고 그래서 뭔가 이 마음이 따로 있는 걸 우리가 이 자리다 이것이다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공부하다 보면. 근데 이게 문득 이 싹 딱 여기서 닦는 건 아닙니다. 본성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이 유화가 본래 공한 거고 텅 빈 거구나. 이 색채 그대로 공한 거구나라는 걸 깨달아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라는 것도 따로 없구나라는 게 탁 자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조금이라도 1도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전환이 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상한 변화거든요. 그런 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뭐 도노한다 하더라도 뭐에 대한 도노냐면 본바탕에 대한 도노예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순간적인 체험일 때는 일체가 하나인 순간적인 자각이 올 수 있지만 그것이 마치 그 우리 안에 있는 분별심이 문득 완전히 딱 쉬어졌을 때 그게 느껴지는 건데 다시 또 일상생활 하면은 또 시간이 지나면 뭔가 또 이건 알겠는데 뭔가 또 따로 있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거는 지혜가 안 열려서 그래요. 지혜가 안 열려. 체험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확신은 오는데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일상생활을 하면은 뭔가 여전히 또 따로 있는 듯한 느낌에 빠지는 거는 그것의 뿌리가 공하다는 명백한 지혜가 안 열려서 그래요. 체험은 체험이고 지혜가 열려야 돼. 안목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목이 열리는 공부, 체험 이후의 공부는 안목이 열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만 하고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요, 여전히 뭐 이게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법상이 있어요. 마음이네, 이것이네 하는 게 있어요. 자기만의 고수하고 있는 게. 그게 다 사라져 버려야 돼. 그게 바로 지혜가 그 반야의 지혜가 활짝 열리는 것이고 그게 바로 뭐냐? 임재 스님이 말하는 진정견해가 바로 그거예요. 진정견해가 뭐냐? 해탈지견. 그 해탈지견, 진정견해가 열려야 우리가 걸림없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체험만 있고 문득 일체가 전체성이 탁 자각되는 체험만 있고 지혜가 안 열리면 여전히 상이 있는 거예요. 법에 대한 상이 있고 걸려.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일 없음만 추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체험만 있고 활짝 지혜가 열리지 않은 상태의 공부, 경계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득 이제 탁
그래도 이게 딱 와닿아야 되거든요. 다른 뭐 전체성으로 확 이게 자각이 되든 아니면 문득 이 자리가 탁 와닿든 간에 이게 한번 와닿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본성이 비로소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이게 이 통찰이 돼야 돼요. 요만큼이라도. 바늘구멍만큼이라도 이 자리가 탁 와닿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크게 빵 해가지고 막 크게 어떤 경계를 동반해서 체험을 하거나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체험을 하거나 이 자리가 드러나거나 그건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 차이가 없어요. 이게 물들지 않는 자리가 문득 와닿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딱 자각이 되면 이제 그거 신락 같은 데 의지해서 이제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뭐 크게 체험이 와도요. 한꺼번에 문득 모든 망상심이 다 녹아서 해체되고 없어져서 지혜가 확 열리지 않아요. 그건. 그냥 순간적인 체험일 뿐이지 공부는 이제 다시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요. 뭐 여기 이상한데 뭔가 후퇴하는 것 같고 공부가 사라지는 것 같고 그래요. 그건 뭐냐? 경계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계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 경계는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뭔가 분리감에 떨어지느냐? 처음에는 체험할 때는 그대로 있었는데 왜 자꾸 분리감에 떨어지느냐? 시간이 지나면서 체험의 여운이 지나면 왜 그게 사라지느냐? 그러면 이 체험일 뿐이지 그 모든 것의 본성의 그 깨달은 이 안목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런 사람 당연히 빽합니다. 그거는 다 똑같아. 빽하는데 이전과 다른 거 뭐 예전에는 이게 뭔지 와닿지가 않았는데 요거 하나는 와닿아. 근데 나머지는 똑같아. 이런 식의 이제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체험할 땐 좀 밀월 기간이 있죠.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더 시끄러워져요. 왜 시끄러워지냐면 이제 이게 드러나지 않았을 때보다 자기가 더 산만해져서 더 후퇴했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원래 산만했어요. 그 정도로. 그거에 대한 이 센서가 이제 잠들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딱 열리니까 더 시끄러워 보이는 거야. 근데 뭐냐? 예전보다 더 시끄러워 보인다? 아니, 예전에 더 시끄러웠어, 사실은. 더 시끄러웠어. 그거를 이렇게 눈치챌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죠. 눈치챌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왜냐면 완전히 잠들어 있었거든. 뭐가 뭔지 모르고 그 시끄러운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문득 잠시 체험을 통해서 고요를 경험해 보니까 자꾸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때보다 너무 시끄러우니까 너무 시끄러워졌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시끄러워졌다 시끄러워지지 않아졌다 그거는 공부의 근거가 될 수 없어. 왜? 그건 다 경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문득 이 소식이 와닿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자리가 이제 공명이 되느냐 요거 하나가 체험의 기준일 뿐이다. 이 자리가 와닿느냐. 그럼 체험에서 막 큰 경계가 온 사람도 자 나중에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거에 대한 의심은 없다. 그러면 뭐냐? 다 이 자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지혜가 열리는 공부로 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지혜가 열리기 시작하면 이제 빽이 안 돼, 더 이상.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체험은 문을 활짝 연 거에, 그러니까 막 어둠 속에 있다가 문이 활짝 열려서 빛이 확 보이니까 막 세상이 다 밝은 줄 아는데 거기에 적응하다 보면 어두운 것들이 보이죠. 뭔가 자기가 따로 두고 있는 것들이. 우리 그러잖아요. 막 어두운데 동굴에서 문 밖으로 탁 동굴과 같은 방 안에서 문 밖으로 탁 나오면 그냥 세상이 환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면은요, 보여요. 잘 보여. 뭐가 있는지. 여기 적응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잘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시끄러운 것이 절대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왜? 이제 시끄럽다라는 거는 시끄러운 게 잘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시끄러운 게 잘 보이면
이제 그게 보인다는 게 중요해요. 안 보이면 우린 속아요. 옛날에 안 보였기 때문에 막 속았거든요. 보이면 그게 이 일이구나라는 것을 쉽게 확인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보이면은 계속 속아요. 계속 속아요. 보여야지 안 속아요. 보여야지. 시끄럽다는 건 이제 그 시끄러운 것에서, 산란한 것에서 이제 깨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시끄러운 것이 다 이 일이구나라는 거를 보아가는 게 이제 지혜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게 뭐 훅훅 열리는 사람도 있고, 그게 지지부진해가지고 뭐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몰입도 안 하고 제대로 안내도 안 받고 그럼 자기 식대로 하게 되면 또 어중간한 상태에 이제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간 이제 그게 시끄러운 게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내가 공부가 부족했구나라는 겸손한 마음도 갖게 하고, 또 이제 그게 망상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역경계들이요, 오히려 스승입니다. 좋기만 하면 탁 젖어들으면요, 그거 깨어나질 못해. 시끄러우면 오히려 공부 정신 차려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또, 이 관문을 못 통과하셨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좀, 그거는 이제 뒤 문제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청법 저인이라고 하거든요. 임재 스님은 너희들이 법문을 듣는 게 아니다. 이것이 듣고 있다. 청법 저인. 이 법을 듣고 있는 이 무의도인 깨달아라. 여기서 내가 듣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내가 듣는 것 같습니다. 보살님 들으셔야지 그럴 때. 근데 임재는 이 사람 인자를 썼거든요. 무위진인, 무의도인. 근데 이게 사람 인자는 심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심. 여러분이 법문을 듣는 게 아니라 이것이 듣고 있다고요. 이것이 보고 있고, 이것이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느끼고 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있고, 내 귀로 듣고 있고, 내 머리로 생각하고 있고, 내 마음으로, 내 가슴으로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보고 있고, 이것이 듣고 있고, 이것이 행주자와 어묵동정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아니에요.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여여부동한 건 이거지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 수행하면은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내가 여여해야지 이런다고. 근데 진짜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여여한 거는 이것이지. 그래서 이거를 깨닫는 것이지 내가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보고 있어요. 이것이 듣고 있고, 이것이 느끼고 있고, 이것이 생각하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는 게 이것이에요. 이것이 하면 이것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듣고 있잖아요. 이것이 말하고 있고, 이것이 듣고 있잖아요. 이것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면 다 하고 있죠, 지금. 이것이 그러면 말하는 놈, 듣는 놈, 생각하는 놈이 한 놈인 거예요. 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놈 그러면 우리는 흔히 그냥 놈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따로 있는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이것 하면 이것이 따로 있는 것 같고, 이놈 하면 이놈이 따로 있는 것 같고, 막 그렇게 사실은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그래서 방편의 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고정된 어떤 거를 지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말귀를 잘 알아듣다 보면은 문득 내가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닌데, 그냥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생각한다라고 할 때는 자기 의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잘 들어야지, 잘 생각해봐야지, 잘 느껴야지 하는데, 그거는 이제 다 조작이에요. 그러니까 잘 안 들으려고 해보세요.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 잘 안 보려고 해보세요. 생각 안 하려고 해보세요. 생각 안 하려고 해보세요. 생각 안 됩니까? 잘 됩니까?
생각 잘 안 됩니까? 저절로 안 됩니까?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일어나죠. 저절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우리가 잘 법문을 잘 들어야지, 이렇게 하면 뭘 잘 봐야지, 이게 뭔지 잘 생각해 봐야지 하는 거는 이제 법문을 잘못 듣는 거고, 우리가 나라는 기존에 알고 있는 나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 이전에 그것을 깨닫는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법문을 막 잘 들어야지, 잘 봐야지 하면은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법문을 잘 듣는 건 뭐냐면, 이게 법문에서 가리키고 있는 건 뭐냐면, 나 이전에 그 저절로인 그것을 그러니까 스스로 자자의 성품 성자거든요. 저절로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잘 안 들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의도나 의지를 내려놓았을 때 오히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자각하게 될 인연이 더 생기는 거죠. 근데 대부분 초심자들은 잘 들어야지, 막 눈이 빠지게 봐야지 이런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근데 진짜 도반인데 눈이 충혈돼가지고 안과까지 가서 손가락 들 때마다 눈이 빠지게 쳐다봤어. 진짜예요. 막 대상에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힘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게 의도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의도가 들어가면 다 내가 하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스스로 지휘를 하고 있는 그 성품이 자각이 된다. 그러면 이게 저절로도 이제 그 말 빼고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냥 마치 바위처럼 앉아 계신다 해야 되나? 아무런 의식 없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이거 마치 어디서 이 소리가 들리는 것 같냐면 온몸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온몸으로. 이게 귀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이건 귀에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전체에서 울리는 거예요. 전체. 이게 깨어 있거든요. 그냥 내가 귀로 듣는다라는 생각을 놓아버리세요. 그러면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순간순간 이렇게 살아있죠. 이게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있거든요. 순간순간. 이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음에서 우리가 모든 행위를 하고 있지 않나요? 이게 없으면, 이 살아있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숨을 쉴 수 있고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보살님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니 봐봐 지금 어디서 들은 말 하려고 선어록에서 뭐 선문답하는 거 연상해가지고 이때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러고 그 오염된 그 생각에 떨어지니까 오히려 공부한 게 장애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땐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게 그러니까 공부 잘못하면 이게 뭔가 아르마리로 돌아가 버리면 오히려 공부에 장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유선이도 금방 대답해요. 1초도 안 걸리고 아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공부한 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다 대답을 못해 사람들이. 진짜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어디서 왔다 그러면 뭐 야단 맞을까 봐 어디서 얘기 못 하는 거야. 저는 그런 거 원치 않아요. 솔직한 걸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공부가 안 됐다는 걸 인정을 하는 게 오히려 공부가 빠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범부처럼 대답하라고 묻는 거지.
도인 아닌 거 안다고요, 제가. 흉내를 내려 그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알아요. 모르는 거 아는데. 살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살아 계시죠? 어디서 그 살아 있음을 확인하시죠? 그 느껴집니까? 살아 있는 거. 느껴집니까? 느껴집니까? 그렇죠? 이거 보면 느껴지죠? 꽃을 봐도 느껴지고 이거. 느껴집니까? 살아 있는 거. 이게 살아 있죠? 이 살아 있죠? 이 살아 있어야지 이제 종도 울리고 이것도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살아 있죠? 살아 있죠? 한번 확 휘저어 보세요. 살아 있네요. 살아 있죠? 느껴지죠? 살아 있는 거. 살아 있죠? 살아 있죠? 다 됐네, 그러면. 이거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살아있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느껴지죠? 살아있는 게. 그렇죠? 이거 살아있잖아요. 예. 이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라고. 이게 끝이라고. 이게 끝이에요, 보살님. 이게 끝. 이거 없으면 어떻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아니, 느끼시라고. 제 말에 대답하려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돌이켜 보시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잘 봐요. 자, 살아있죠? 한번 해보세요. 살아있죠? 이거 있죠? 이거 쓰고 평소에 이거 하나 쓰지 않았나요? 근데 이거는 나이 듭니까? 이거 나이 드나요? 아니, 확실하게 이거 나이 듭니까? 어릴 때 이거 없었어요? 이거 어릴 때 나이 들어도 이거 나이 듭니까? 안 들죠. 이거예요, 이거. 이걸 가리키는 거죠, 이거. 그래서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뭘 마음이라고 해서 돌아볼 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네요.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 있잖아요. 네. 살 하면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렇죠? 살 해보세요. 이거 살아있으니까 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 뭐가 있어요? 이거 외에 화두 이 먹고 이 해도 살아있죠. 이 뭐 해도 살아있죠. 이 먹고 해도 살아있죠. 이 먹고 하고 아무 상관없죠, 이거는. 근데 이 먹고 대신에 꽃 해도 살아있죠. 컵 해도 살아있죠. 이것이 마음이라고. 이게 마음이라고. 우리가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죽빛 딱 치고 법문 끝났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키는 거니까. 금강경이 이거라니까. 서장이 이거고. 본래 나 자신이 이거고, 여기에서 온갖 이렇게 분별에 떨어지니까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 이거는 내 몸뚱이고 내 이름은 뭐고 나는 몇 살이고, 이게 여기서 이 살아있으면서 분별이 일어나니까 몸뚱이가 되고 내가 되고 이름이 뭐가 되고 몸이 뭐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충만하죠. 이게 있잖아요. 이거 이해되는 겁니까? 실감 납니까? 실감 나죠? 실감 나죠? 이거 실감하잖아요. 실해도 실감 나잖아요. 실감 안 나요 해도 실감 나잖아요. 그렇죠? 실감 나요 해도 실감 나지만 실감 안 나요 해도 실감 나죠. 있다 해도 실감 나지만 없다 해도 실감 나죠. 그렇죠? 이목구 해도 실감 나고, 똥막대기 해도 실감 나고, 하늘 해도 실감 나고, 땅 해도 실감 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꽃 향기 맡아도 실감이 나고. 그렇죠? 있잖아요. 있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이거라고. 여기서 이거에서 벗어난 게 어디 있습니까? 침 삼키는 게 이것인 것이고, 그렇죠? 깜빡깜빡 이거 선사들한테 가서 도가 뭡니까? 이거 눈 깜빡깜빡한다, 뭐 이렇게 이거라고요. 또 이해는 되는데 실감은 안 나,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해는 돼도 이거고 이해 안 돼도 이거예요. 그렇죠? 또 뭐 미진합니까?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지금은 알겠어요? 예전엔 이거 몰랐어요? 확연하게 몰랐는데 오늘은 이게 실감 납니까? 예. 이거예요, 이거라고. 또 이해는 되는데 실감은 안 나요. 또 이런 얘기 하면은 또 이해는 되는데 실감이 안 나요 해도 이거예요. 그렇죠? 이해 안 돼도 이거예요. 알아도 이거고 몰라도 이거예요. 그래서 남전 보원선사는 뭐 알고 모르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황벽 스님이 임재 스님한테 도가 뭡니까 하니까 딱 하잖아. 이거 가르쳐 보였거든요. 이게 와닿습니까 이걸 곧바로 가르쳐 보인 거죠. 그렇죠? 이거는 딱 이게 그래서 이제 황벽이 불법이 너무 간단 명료하구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간단하잖아요. 이게 간단하잖아요. 이게 요거예요. 이거. 그래서 저기 그 석가모니가 뭐 마하가섭한테 꽃 마하가섭이 아니지 설법 딱 보리제 앉아가지고 꽃을 딱 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 말 없이 꽃을 싹 들어보니까 뭐 마하가섭만 싹 빙긋이 웃었더라. 그게 바로 뭐 이게 전법의 하나의 증거다. 이거거든요. 이거 와닿습니까 이거? 이거예요 이거. 이게 염화 미소라. 그러니까 웃고 계시네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시부지기 알아듣고 이렇게 알아들으셨죠? 이게 바로 이심전심이에요. 아 이걸 가르쳐 보인 거 이걸. 그러니까 웃고 계시네요. 그렇죠? 이게 실감이 이게 나야 됩니다. 이게 확 이 자리를 뭔가 확 긁는 거예요. 그냥 확 그냥 생채기 나게 마음자리를 확 긁는 그냥 상처나게 확 긁는 거랑 같은 거예요. 자동차가 지나가는 것도 이 자리를 확 긁는 거랑 같은 거. 이렇게 실감이 확 나야 된다. 이게 이거거든요. 지금 이게 충만하죠. 이게 살아있음이 이게. 요거인데 이거 어떻게 잡을 수 없잖아요. 이거 잡으려 하면 잡으려는 게 이거야. 그렇죠? 이거 탁 대상으로 잡으려 하면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잡으려는 신용을 하는 거죠. 안 잡히지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 살아있음을 이용해서 살아있는 뭐를 잡으려고 막 이게 마음인데 이 마음이 깨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깨어 있기 때문에 손을 들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미 쓰고 있는 이걸 돌아보질 않고 이걸로 뭔가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상을. 그러지 않았나요? 보살님? 그렇죠? 근데 훅 마음이 일어나는 이 자리가 이건데 대상으로서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추구해 왔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벌써 한 마음 일으키면 벌써 어긋난다 이거. 문득 마음이 일어나는 이 자리 탁 이게 확 일어나는 이 자리에 탁 통하면 되는데 자꾸 생각을 일으켜서 뭔가를 잡으려고 하니까 백날을 잡으려고 해도 안 되고 천날을 잡으려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걸 머리가 머리를 찾는 격이다. 눈이 눈을 찾는 격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머리 위에 머리를 얹으려고 하지 마라. 이러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 머리가 없으면 머리가 어디 있지? 라고 찾을 수가 없어. 마치 우리가 머리를 써야지 머리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음을 써야지 마음을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살아있음을 찾으려고 지금 살아있음을 막 맹렬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죠. 이게 불가능한 일을 자꾸 그러니까 헛발질만 하고 있는 거, 헛발질만. 헛수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이거. 네, 이거. 내일 또 와서 또 이해는 되는데 와닿지 않아 이 소리만 하면 이제 한 대 이제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다 이거예요. 한번 서장 한번 해볼게요. 자, 421쪽 52 서현모 치산에 대한 답서.
서현모 이거예요. 서현모. 그렇죠? 서현모 하든 뭐 똥막대기 하든 이겁니다. 그러니까 52 해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이 분명해지게 하려고 잘 걸리는 우리가 뭔가 따로 두고 있는 거를 쳐내기 위해서 이런 방편의 말을 하는 거예요. 막 이건 줄은 이게 와닿았는데 정밀하게 와닿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미처 간과한 부분을 이렇게 찝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식의 말들이. 그러니까 더 밝게 하려고, 더 이것임을 더 명백히 확인하게 시키려고 이렇게 방편의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질적으로 걸려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깊이 집착돼 있는 것, 나도 모르게 너무 당연하게 따로 두고 있는 것들에서 깨어나게 하려고 다 일체가 만상이 이 깨어 있음 하나로 이렇게 이 깨어 있음이 이거 깨어 있음이라고도 하거든요. 깨어 있잖아요, 그렇지? 깨어 있잖아요, 이게 잠들어 있지 않잖아요. 잠들어 있으면 이게 안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살아 있음이라는 표현이 더 이렇게 실감 나는 것 같아. 더 말이지만 살 해도 살아 있어, 살아 해도 살아 있어, 살아 있 해도 살아 있어, 살아 있음 해도 살아 있어. 그래서 마침 생명, 이게 생명이죠. 이게 생명. 그리고 기독교에서 이게 뭐 생명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생명은 이거거든요, 그냥.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말 이전에 있잖아요. 그래서 입만 뻥끗 할래 해도 벌써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니면 어떻게 입을 못 열거든. 생각도 못 하거든요. 이게 아니면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렇죠? 잡히지도 않거든요. 이거라는 거예요. 님께서 저에게 자주 소식을 전하는 것은 다만 물소를 조복시키고 이 원숭이를 죽이고자 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선방 생활을 오래 하거나 선지식을 많이 찾아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한마디 한 구절에서 곧장 떠맡아 제자리 걸음하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길 겁니다. 말 끝에 이렇게 딱 와닿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언하변호라고 하는 거. 말 끝에 문득 깨닫는다. 그러니까 해능이 어떻게 뗄나무 하러 시장통에 가다가 금강경 응무소주 이생기심에서 문득 깨달았다. 이게 언하변호거든요. 그러니까 조사선에서는 이게 문득 이 자리가 탁 와닿는 게 말 끝에 깨닫는다. 이게 말 끝에 깨닫는 거죠. 이게 뭘 수행해서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직지인심 견성, 곧바로 이 마음을 가리켜서 성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이심전심 이렇게 꽃을 들어보 이겁니다. 그러면은 확 자기 마음이 와닿는 거 있잖아요. 이겁니다. 그렇게 헝클어졌네. 그래서 이 꽃이 용도는 다 여러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피어 있으니까 제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마디 한 구절에서 곧장 떠맡아 제자리 걸음하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길 뿐입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털끝만큼의 틈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곧장이라고 말하지만 벌써 구부러져 버린 것이고 떠맡는다고 말하지만 이미 어긋나 버린 것입니다. 하물며 다시 가지를 끌어당기고 덩굴을 잡아당기며 경전을 들추고 가르침을 들추며 이치를 말하고 사실을 말하면서 어떻게 마지막 깨달음에 이르고자 하겠습니까? 서현, 성은 서씨인데요. 현모라는 관직이 이름입니다. 이름은 치산, 서치산이라는 현모 관직을 가진 서치산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님께서 저에게 자주 소식을 전하는 것은 다만 물소를 조복시키고 이 원숭이를 죽이고자 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소를 수고우라고 하거든요. 수고우, 물소, 한자어로. 근데 이거 물소는 이제 중생심을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본래 면목을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본래 면목이 중생심이고 중생심이 본래 면목이죠. 자기의 묘한 작용에 어두우면 중생심이고 밝으면 뭐 그냥 부처인 것이고 부처의 마음인 것이고
그런데 그래서 양면적인 생각이 이 차원에서 수고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물소를 조복시킨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건 중생심을 말하는 거예요. 분별 대상화 따로 있다고 여기는 이 분별 망상심을 항복시키는 것, 따로 없다라는 지혜가 열리게 하는 것. 다만 물소를 조복시키고 이 원숭이를 죽이고자 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숭이도 원숭이의 속성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날뛰잖아요.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중생의 마음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 여기서 원숭이를 죽인다라고 했거든요. 이건 불법의 요체, 무아를 이게 알을 죽이는 게 불법의 어떤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건 원숭이를 에고, 자아, 자의식 이런 거에 이제 우리가 빗대어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숭이, 자아, 에고도 분별심이죠. 나가 따로 있다라고 여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특히 앞에서는 물소를 쓰고 뒤에서는 원숭이, 물소를 조복시키고 원숭이를 죽인다라고 하는 데서 이 원숭이는 특별히 중생심, 분별의식 가운데 에고를 얘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라는 아상. 이 일은 선방 생활을 오래 하거나 선지식을 많이 찾아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한마디 한 구절에서 곧장 떠맡아 제자리 걸음하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길 뿐입니다. 그러니까 곧장 말 끝에 한마디 한 구절에서 문득 깨달아가지고 제자리 걸음하지 않는다. 우리 제자리 걸음 어떻게 공부도 분별 물결 속에서만 있으면 그게 제자리 걸음이고 물결이 문득 물임을 탁 하면 쑥 들어가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막 맨날 제자리 걸음 했잖아요. 막 잡으려고 막 하다가 문득 이건 이미 있었던 거잖아요. 이거 다시 두 번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막 분별 망상 경계에서 막 깨달음이라는 또 다른 물결을 잡으려고 왔다 갔다 물결 위에서 막 하다가 문득 이 물결의 본성을 탁 보니까 이게 뭔가 직입, 일초직입 열애지라고 하거든요. 단박에 곧바로 열애지로 들어간다. 열애지가 뭐? 이거! 열애지가 따로 있다고 우리 흔히 생각합니다. 열애지가 뭐? 이거예요. 이 살아있음. 근데 이걸 쓰면서도 몰랐잖아요. 그냥 모양 분별상 위에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득 이 모든 분별상이 이것임을 탁 자각하는 게 이게 열애지에 들어가는 직입 열애지죠. 직입 열애지. 단박에 1초 한 번 뛰어넘어가지고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문득 이게 눈이 엉뚱한 경계에 팔려 있다가 문득 이 자성을 탁 돌이켜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회광반조라는 말을 굳이 그런 방편의 말을 쓴 이유도 알 것 같지 않나요? 돌이켜서 비추어 보라. 우리 막 대상을 비추고 있었잖아요. 잡으려고. 근데 잡으려고 이게 확 마음을 쓰는 이거를 확 보게 된 거잖아요. 잡은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막 경계를 쫓다가 문득 잡으려는 이 마음을 문득 돌이켜 보라. 이게 회광반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뭘 잡은 게 아니잖아. 이미 있었지 않았나 이거? 얻었습니까? 새로 얻었어요? 제가 드렸나요? 이미 부족함 없이 다 쓰고 있었던 거죠. 이걸 확인하는 게 바로 우리가 말끝에 문득 한 구절에서 곧장 떠맡아 제자리 걸음하지 않는다. 물결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문득 무림을 깨닫는 게 바로 쑥 열애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귀하게 여길 뿐입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털끝만큼의 틈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게 한마디 입만 열면 어긋나. 그렇죠? 마음이다 해도 어긋났어요. 그렇죠? 마음이다 그래도 어긋났어요. 마 해도 어긋났어요. 안 할 때는 그럼 이건 없나? 잘 보이고 잘 들리고 다 하는데 이게 없나요? 꼭 마음 해야지 이게 있나요? 이미 부족함 없어요. 내가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생각하거나 생각하지 않거나 늘 이거예요. 그렇죠?
사실대로 말하면 털끝만큼의 틈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곧장이라고 말하지만 곧장 해도 벌써 틈이 벌어졌어요. 곧장 해도. 그렇죠? 곧장 해도 틈이 벌어졌어요. 말하지만 벌써 구부러져 버린 것이고 떠맞는다라고 말하지만 곧장 떠맞는다 해도 벌써 틈이 생겨버렸어요. 그렇죠? 분별이 확 일어났잖아요. 떠맞는다 해도. 그것도 어긋났다 이거예요. 말하지만 이미 어긋나 버린 것입니다. 하물며 다시 가지를 끌어당기고 덩굴을 잡아당기며 경전을 들추고 가르침을 들추며 이치를 말하고 사실을 말하면서 어떻게 마지막 깨달음에 이루고자 합니까? 그러니까 곧장 해도 벌써 틈이 생겨버리고 떠맞는다 해도 틈이 생겨버리는데 곧장이라는 그게 부사죠. 부사에서도 두 음절에서도 어긋나는데 한 문장, 한 단락, 한 권의 책 이러하면 말할 수 없이 벌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끌어와 가지고 무슨 깨달을 수가 있겠냐. 그래서 단박에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자를 탁 깨달아야 되지. 막 말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이거를 그 개념화하고 관념화하고 또 이게요 와닿더라도요 막 중얼중얼 거리는 거 있으면 다 어긋난 거예요. 다 소설 쓰고 계시잖아요 지금. 법이 이런 거네 저런 거네. 곧장 해도 틈이 벌어진 건데 한 문장 한 단락 이거면 완전히 틈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홀이 유치하면 천지연계라. 홀이 털끝만한 차이가 나도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진다. 벌써 어떤 상을 이건 상이 아닌데 상을 도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개구즉착. 입만 열면 벌써 어긋났다. 이렇게 표현. 입만 그래 우리 정십삼랑이라고 그 제가 책 쓴 책에 멋지 통쾌한 여성이 있어요. 16세 도통한 사람인데 어느 선사하고 네가 위산 선사한테서 인정받았다고 하는데 네가 좀 깨달은 거를 좀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 입은 안 열고 얘기해봐라. 근데 말 안 하고 이렇게 다가가서 주먹을 쑥 내밀었어. 그러니까 이 선사가 하는 말이 이 스님이 하는 말, 야 내가 말을 해보라고 했지. 주먹을 그 위산 선사한테서 똑같이 그랬거든. 위산 선사한테 그걸 얘기하라 했나.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이 사람이 개주디 닥치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경상도 사투리로 그거예요. 주둥이는 사실 새한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는 이렇게 보니까 개 아가리 닥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개는 개 입이라고 안 합니다. 사람한테 입이라고 하죠. 저는 이렇게 표준어를 썼어요. 개 아가리 닥치십시오. 진짜 그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원문에. 개 아가리 닥치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끝! 거기서. 꼭 말로 이렇게 말로 표현하면 벌써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경상도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개주디 닥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표현이 건 맞지 않아요. 개는 새가 아니거든. 새는 주둥이고 동물은 아가리잖아요. 아가리. 그래서 비속어를 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좀 대단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속이 시원.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죠. 힘이 대단한 거죠, 그게. 이 사람이 이제 출가를 아마 했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깨달았을 때는 출가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마 어느 비구니 승려를 따라갔다 한 거 보니까 행자이거나 아마 그냥 속가에 있는 13살? 13살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14살. 그래가지고 그것도 선문답 한 거를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문답이에요. 그냥 이런 거를 사례로 안 들거든. 뭐 똥막대기나 트라페잔 나무나 얘기를 하지. 이거는 저밖에 아무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이 정십상락을 한 사람하고 비구니 선사하고 스님하고 위산 선사를 찾아갔어요. 위산 선사를 찾아가니까 딱 선사들이 하면 어디에서 왔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비구니 스님이
남대 강변에서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이 안목이 없으니까 네가 선사가 물어본 게 자기가 온 거를 물어본 게 아닌데. 근데 이런 얘기 또 들으면 또 말을 못해. 딴 사람들이 서울에서 왔다고 얘기를 못하더라고 이런 사람들. 서울에서 왔다 한들 아니면 남대 강변에서 왔다 한들 그게 무슨 문제겠어요. 근데 거기서 왔다고 이제 사로잡혀 있으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아니 남대 강변에서 왔다 한들 뭔 허물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는 13랑한테 묻는 거 너는 어디서 왔냐 하니까 말없이 다가가서 주먹을 쑥 내밀었어. 13살, 14살인데. 그래가지고 너도 그러니까 앞에 있는 비구니 선방에 가서 참선하라 하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너도 가서 참선하라고 이렇게 보내요. 근데 가니까 이제 비구니 스님이 뭐라고 해? 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저기 스님이 이제 긍정하는 그런 얘기를 하냐고. 좀 약간 네가 안다고 막 이렇게 떠들어. 이전에도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나 봐. 안다고 막 그랬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그러냐. 아니면 좀 약간 인정하지 않는 듯한 언어로 얘기를 했거든요. 참 기억이 잘 안 나지 지금 생각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입고 있는 가사를 입을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나한테 벗어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당신은 그 가사를 입을 자격이 없다. 나한테 벗어주라. 13랑에게 전해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똑똑한 여인이었어. 똘똘한 여인.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디서 왔냐 하니까 이제 탁탁탁 말없이 다가 주먹 싹 내밀었죠. 그러니까 위산영후 이 여인은 이 소녀는 뭔가 소식이 있구나 이렇게 하는 가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선방에 가서 참선하라고 이렇게 보내는 그런 그 선문답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여인이 나중에 그 스님하고 비구니 그 나중에 이 사람이 위산 선사한테서 인정받았다는 걸 알고 이 비구 승이 와서 묻는 거예요. 네가 좀 위산 선사한테서 뭔가 인정을 받았다 하는데 좀 내놔봐라. 그러니까 또 가서 그러니까 내가 말로 하라 했지 위산 선사한테서 하는 거고 또 똑같이 흉내를 내고 있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개주디 닥치시오 이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꼭 무슨 깨달았으면 말로 해야지 되나? 그런 고정관념에 갇혀버리면 또 안 되는 거죠. 얼마나 공부가 분명하면 그런 식으로 크게 대차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딱 한 달락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털끝만한 것이라도 있으면 바로 경계이다. 물소가 아직 조복되지 않았고 원숭이가 아직 죽지 않았다면 비록 강바닥에 모래알 만큼 많은 도리를 말한다고 하여도 나의 일과는 조금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 있든 말할 수 없든 역시 바깥의 일은 아니다. 역시 이 대해가 이게 안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털끝만한 것이라도 있으면 바로 경계이다. 뭐라도 있으면 그렇죠? 이게 상이거든요. 법상. 이것이다 저것이다 남아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언어가 똑 떨어진 자리예요. 언어가 똑 떨어진 자리. 그게 분명하고 나서 말을 쓰면 어떻게 되냐? 말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그 말이 실체가 없다라는 걸 알고 걸리지 않고 쓰는데 그게 똑 떨어지지 않으면 어떤 단어가 남아 있으면 그거에 자꾸 걸려서 자유자재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상이 똑 떨어지는 데까지 공부가 밝아져야 된다. 그러면 다 이건데 그때는 상을 안 봐요. 항상 성을 보지. 근데 이게 남아 있으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자재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언어가 똑 떨어져 버려야 어떤 언어에도 그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사라진 상태에서 모든 언어를 걸림없이 쓰게 되는 거예요. 털끝만한 것이라도 있으면 바로 경계이다.
물소가 아직 조복되지 않았고 원숭이가 아직 죽지 않았다면 비록 강바닥에 모래알 만큼 많은 도리를 말한다고 하여도 나의 일과는 조금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아직 뭐든 따로 있다라는, 그러니까 물소가 조복되다는 거 뭐 분별심이거든요. 분별심이 뭐냐? 뭐가 따로 있다라고 추구하고 있는 거나 지키고 있는 게 바로 분별심입니다. 이게 다 떨어져 나가고 사라지지 않고, 그 다음에 그게 가장 마지막에 남는 게 아상이에요. 나라는 의식이 그 어떤 주관 의식이거든요. 주관 의식이 있으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건 다 객관 의식이기 때문에 주객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뭐냐, 무아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상을 떠난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공부의 어떤 마지막 관문과 같은 것이 원숭이가 죽는 일이다. 원숭이가 아직 죽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아, 내가 아직 뭐가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게 남아있고 나라는 게 아직 따로 있는 듯한 느낌이 있다면 공부가 아직 부족한 거다. 아무리 많은 수많은 도리를 말할 수 있다 해도 아직 나의 일과는 조금도 상관이 없다. 진짜 나의 일, 대의 일 뭐요? 이거 대의 일 이건 상관없다. 근데 중요한 건 뭐 그러나 말할 수 있든 말할 수 없든 역시 바깥의 일은 아닙니다. 마음 바깥의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부셔놓고 또 양변을 싹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본래 자리에서 양변을 치고 나서 다 수용하잖아요. 그것도 마음 밖의 일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지 몰랐는데 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네. 네, 이거예요. 이게 아니면 이거 아무 짝이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네, 이거 다 말일 뿐. 뭐 원숭이고 물소고 다 필요 없어. 이것뿐이에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드려요.